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고요. 그리고 예산, 가용 예산이 여기가 한 얼마나 그랬죠? 그때 한 1조 8천억, 거의 2조 가까운 거라고 그랬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거의 이제 구청 단위에서는 한 3천억, 많아야 5천억 정도인데, 여기서는 2조에 가까운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종류가 완전히 레벨이 다르다. 그리고 엄청나게 솔직히 일을 많이 하셔서, 그날 뭐 사실은 이제, 그리고 또 우리 수원시에서는, 우리가 인간도시 컨센서스인데, 인간도시라는 말을 처음부터 쓰셨더라고요. 유니버시티 수원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쓰셨는데, 그날 사실은 우리 명태영 시장님은 너무나 그 전국 최초라는 걸 너무 강조를 하셔가지고, 전국 최초가 1000개쯤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의원님들이 전국 최초라는 소리 이제 더 이상 듣기 싫어요. 이러면서 뭐 얘기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은 많고, 사람 많고, 규모 크고, 예산은 꽤 있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전국 최초에, 특히 이제 영태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자신이 환경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환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느꼈는데요. 그날도 사실 나중에 얘기를 할 때, 몇 사람들과 얘기할 때, 나중에 수원시 여러 가지 얘기보다도 이거에 인상적이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원이라고 하는 게 다른 그쪽에 그 위에 있는 가령 뭐 안산이라든가 주변 지역하고 완전히 다른 데다. 여기는 수원만의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삶과 그 체계에 따라서 이게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굉장히 인상적으로 여기신 분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건 뭐냐면은 영태훈 시장님도 수원에서 크신 분이 돼가지고 저도 사실은 저희 엄마가 수원인데요. 제가 수원을 좀 잘 알고 있는데 이 수원의 이 말하자면 문화 자체가 완전히 몸에 젖어 있고 그다음 수원에서 여기서 아마 시의원인가 하셨죠. 그래서 뭐 하시면서 여기 일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환경운동하고 수원천 몇 복원하는 거 이런 것도 하신 거하고 연결이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수원시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사실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도시계획. 저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우리 정지은 학생 너무 좋아하나요? 여기 있습니까? 어디? 여기 안에 있어요? 정지은 학생 참여를 했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요새 많이 하는 거 나왔지만 사실 이거의 원조는 수원에서부터 먼저 출발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정책 토론하고 시민 참여 배신 원단 해가지고 실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그런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은 우리가 이렇게 할 겁니다. 이번 9월달에 수원이 이제 환경도시, 환경생태도시로 이제 거듭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9월에 수원에 여러분 잘 아시는 화성 안에 거기 행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있는 행궁동에서 행궁동을 지금 교통 프리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걸 해요. 근데 하도 주민 반대가 심해서 이번에 이제 그 세계 제가 조직 기구 이름을 잊어버려서 거기하고 같이 이클레어라는 데하고 해서 이번 9월 달에 말하자면 교통 프리에 관련된 거를 한 달 동안 축제를 합니다. 그때는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이 인간도시 올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한번 다 같이 참여를 해보는 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문성진 구청장님이십니다. 문성진 구청장님, 서대문 구청장님이신데 문성진 구청장님은 아예 처음부터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구청장의 역할은 갈등 해소에 관련된 게 가장 하는 거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구청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아예 처음부터 딱 부러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서대문구만 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에 굉장히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서대문 구청장한테 처음부터 정보 공개하고 그다음에 모든 갈등의 민원은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구청장한테 바란다라고 하는 거가 민원 소리가 오는데 지난 3년 동안 몇 개를 받았다고 그러더라. 한 3만 개인가 2만 몇 개인가 이거를 받았고 그 중에 7, 80%가 처리가 됐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그날 문성진 부총장님이 뉴타운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 사회를 핍박하고 있을까. 이게 쓸데없는 갈등의 소지를 만드는 거다. 이 부분에 사실 학계, 업계, 정치계 이런 쪽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좀 더 거주자와 사람 중심의 개발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 이 과정에서
어떤 민원이 있을 때도 이 민원을 사실 기관장에 이제 이런 민원들이 올 때 이거를 바로 하는데 단체장의 의지가 항상 모든 단체장이 나갈 수만은 없고 그렇다고 단체장이 뭐 피해 다니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 민원의 현장에 갔을 때 그때 공무원들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일하게 하느냐 이러면서 했더니 마침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이걸 뭐 좀 하는데 문호지구 경장님이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단체 민원이 확 줄은 거죠. 누가 깨뜨리면 당장 이제 들어와가지고서는 이제 같이 회의하게끔 하고. 근데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여전히 어느 구청에서는 구청장님이 그 빠져나가는 분도 따로 있고 싶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이제 이렇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집단 민원이 제도로 한다라는 저는 뭐 이 부분이 제가 문호지구 구청장님하고는 공원시장 시절에도 시에서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일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공원시장이 토요 데이트라는 걸 해서 시민 데이트 해가지고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에 누가 피켓 만들면 당장 접수합니다. 거기서 이제 처리하고 하는 게 문호지구 구청장님이 상당히 잘 저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날 문호지구 구청장님한테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은 성공도 있었지만 사실은 문제도 있었다. 그 부분을요 굉장히 또박또박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는 있고 이런 게 했는데 이런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만 가지고 되지 않아서 아직도 해야 될 것들이 무지무지 많다. 그게 공무원의 문화부터 칸막이주의부터 해가지고 주민 얘기 저기 하는 것까지 이거를 어떻게 변화를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과제다라고 이제 본인이 했던 실패까지도 다 얘기하면서 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표정만 봐도 딱 아시겠죠? 그죠? 마치 이거 녹음되는지 모르지만 마치 얄개와도 같은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근데 이재명 성남시장을 제가 찍은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일부러 이 사진을 보는 게 정말 두고 보자. 어디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아주 그날 이재명 시장은 저희한테 비디오를 동영상을 보여주시긴 했지만 사실은 이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있잖아 제가 캡처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날 그리고 이제 잠깐 영상 보여주고 난 다음에 2시간 그리고 질의인 토의까지 한 2시간 반을 갖다가 그야말로 그냥 무대 위에서 합니다. 무대 위에서 하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성남의 시간 여행에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하는데 이렇게 이제 굉장히 차분하고 이렇게 저기 하시다가 차분하고 어쨌든 또 목사님 같은 좀 후보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확 하면은 이제 뭐 초기에 성남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모라토리움을 해서 사실은 모라토리움을 한 거는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도 당시에 그 LH 공사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